독일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 유럽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 15번. 유럽의 심장으로 알려진 나라.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독일은 9개 나라와 접해 있는 연결고리 같은 심장으로, 이는 미국의 어떤 주도 자랑할 수 없는 점이다. 면적은 몬테나주와 비슷하지만 독일은 다양한 풍경을 자랑한다. 남쪽에는 웅장한 알프스가, 북쪽에는 북해와 발트해가 있다. 독일의 기후는 온대성으로 시원한 여름과 추운 겨울을 가진다. 여름에는 해가 저녁 10시까지 떠 있어 긴 야외 모험에 적합하다. 반대로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화씨 14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많은 지역에 눈이 쌓이고 해가 오후 4시에도 지는 등 평화롭고 시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독일의 가을은 마치 그림 같다. 생생한 단풍이 바이에른과 블랙 포레스트의 경관을 수놓아 사람들을 멈추게 한다. 약 8,4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인구의 거의 4분의 1은 65세 이상으로, 이는 고령화 추세를 나타낸다. 출생률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독일은 놀랍게도 쌍둥이 출산에서 유럽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또한 터키, 폴란드, 시리아와 같은 나라에서 온 수많은 이민자들이 거주하여 다채롭고 다문화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다. 독일어는 주요 언어로 매우 긴 단어로 유명하다. 각 지역마다 고유한 방언이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꽤 잘합니다. 오늘날 독일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입니다. 14번. 독립적이고 아름다운 여성들의 땅. 독일 여성들은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사랑과 결혼에서의 평등을 소중히 여기며 가사 도우미나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성에 대해 존중하며 관계에서 책임을 나누고 싶다면 그들과 데이트할 때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남자 주인공이 꽃을 주고 달콤한 말로 접근하는 것과 달리 독일 여성들은 과도한 로맨스보다 진정성을 선호합니다.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계는 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배려와 경청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직접 요리한 간단한 저녁이 비싼 장미꽃다발보다 그들의 마음을 더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독일 여성들은 개인의 자유를 깊이 소중히 여기므로 지나치게 질투하거나 통제하는 남성을 싫어합니다. 독일 여성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그녀의 개인 공간과 친구를 만나고 여행하며 취미를 추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의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두 독립적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조기 결혼을 중시하지만 독일 여성들은 보통 결혼을 늦게 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고려하기 전에 경력과 안정성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일찍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에서 왔다면 그들은 사랑에 대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결혼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그들은 진정으로 준비됐을 때만 결혼합니다. 독일 여성과의 연결과 데이트를 원하신다면 숫자 8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샵13 자동차는 독일의 자부심입니다. 사람들이 독일을 생각할 때 맥주, 소시지 또는 동화 같은 성을 떠올릴 수 있지만 독일인들이 더 자랑스러워하는 하나의 국가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고급 자동차 산업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와 같은 전설적인 브랜드부터 폭스바겐까지 이 브랜드들은 독일의 자랑이며 품질의 글로벌 아이콘입니다. 독일은 유럽의 자동차 수도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운전 경험을 설계합니다. 독일의 정밀함,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그들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공학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국가 GDP의 5% 이상을 기여하며 80만 개 이상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150개국 이상의 차량을 수출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초보유층만을 위한 차가 아니라 택시입니다. 맞습니다. 베를린 공항에서 나서면 반짝이는 크림색 메르세데스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종종 E클래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는 메르세데스 차량을 쓰레기 수거차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독일인들은 이렇게 클래스를 표현합니다. 고급 자동차는 과시용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완벽하게 보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2번 중고 쇼핑. 중고 물품 구매, 즉 중고 쇼핑은 독일에서만 인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독일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2022년 스태티스타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독일인이 지난 1년 안에 중고 의류를 한 번 이상 구매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숫자는 특히 젊은 세대와 도시의 중산층 사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쾰른과 같은 도시는 빈티지 상점, 벼룩시장, 플로마르크, 플로마크트, 그리고 빈티드, 에베이 크리넨제이젠, 메드센 플로마크트와 같은 중고 판매 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독일인들은 내구성, 독특함, 그리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점 때문에 중고 물품을 좋아합니다. 좋은 품질의 중고 코트는 몇 번 입고 버릴 패스트 패션 아이템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독일인들은 오래된 물품을 기부하거나 교환하는데 매우 열려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주퍼쉔큰이라는 라벨이 붙은 작은 나무 상자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옷, 책 또는 식기로 가득 차 있으니 필요에 따라 가져가면 됩니다. 많은 동네에는 사람들이 다 읽은 책을 다른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두는 공동 책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에 욕을 남기고 경험을 나눠주세요. 11번 평화로운 독일의 주말. 미국에서는 주말이 종일 파티 모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쇼핑, 외식, 뒷마당 바비큐, 시끄러운 음악. 하지만 독일에서는 뭔가 다른 점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롭습니다. 너무 평화로워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일요일에 쉬는 날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가게, 슈퍼마켓, 미용실, 약국이 문을 닫습니다. 몇몇 카페만 열려 있습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때문에가 아니라 법에 따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드릴질을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틀거나 이웃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쇼핑몰에 가는 대신 독일인들은 숲속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하거나 공원에서 소풍을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독일인이 일요일 아침을 2시간 동안 여유롭게 즐기는 조식이나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사과 파이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그들은 천천히 먹고 깊이 대화하며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주말에 초과 근무를 하는 것도 잊어버리세요. 심지어 상사도 근무 시간 밖에서 직원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주말은 신성한 개인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베를린 시내를 걷다 보면 거의 비어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통도 없고 경적도 없으며 시끄러운 음악도 없는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매일 활기찬 뉴욕과는 대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인들은 언제든지 맥주를 마십니다. 독일에서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국민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독일인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맥주를 마십니다. 직장에서의 점심시간부터 주말의 가족 모임까지 참나무 아래 아늑한 맥주 정원부터 열광적인 축구 경기장에 이르기까지 맥주는 항상 곁에 있는 충실한 동반자와 같습니다. 1,500개 이상의 양조장과 7,000종이 넘는 맥주가 있는 독일은 유럽의 맥주 왕국입니다. 독일에는 15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맥주 제조를 위한 국가 법률인 라인하이스게벗, 즉 순수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오직 물, 보리, 혼만을 허용하며 첨가물이나 인공색소는 금지됩니다. 독일 사람들은 단순히 맥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합니다. 독일의 맥주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고 싶다면
매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에 가보세요. 전 세계에서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잔을 들고 노래하고 춤추며 1만 명이 수용 가능한 거대한 맥주 텐트 안에서 소시지를 즐깁니다. 3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700만 리터 이상의 맥주가 소비됩니다. 이는 올림픽 수영장 하나를 맥주로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옥토버페스트에서는 소맥주를 주문할 수 없습니다. 오직 1리터 잔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재미에 참여하려면 응원 구호를 알아야 합니다. 워우, 차프트이즈는 케그를 탭드한다는 뜻입니다. 파티의 공식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따라서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옥토버페스트의 텐트 아래에 앉아 1리터 잔을 들고 1만 명과 함께 오, 차프트이즈라고 외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3번, 바이에른의 기괴한 맥주를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4번을 남겨주세요. 샵9 독일의 유명 관광 명소. 독일은 고전 유럽의 매력과 풍부한 자연 및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여행을 찾는다면 완벽한 목적지입니다. 수도인 베를린으로 향해 독일의 평화와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서보세요. 냉전 시대의 강력한 경계선으로 작용했던 베를린 장벽의 잔해를 지나가고 세계 각국의 고대 보물이 가득한 박물관 섬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의회국회 건물의 독특한 유리돔을 바라보세요. 이곳에서는 햇빛이 바로 아래의 회의실로 비추어져 정치적 투명성의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동화 같은 풍경을 사랑한다면 로맨티카도를 따라가 보세요. 로텐부르크 옵 더 타우버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갈길, 다채로운 목조 집들, 중세의 망로들이 조화를 이루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중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딩켈스빌도 매력이 넘치며 평화로운 분위기, 아기자기한 상점들, 원래의 성벽이 여전히 인택트합니다. 당신의 여행은 피센에서 마무리됩니다. 이곳에서는 자연과 고전 건축이 만나는 환상적인 장소로 근처의 노이슈반슈타인 성으로 가는 완벽한 관문입니다. 남부 바이에른에 위치한 노이슈반슈타인 성은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디즈니의 상징적인 성에 영감을 주었고 구름과 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사계절 내내 숨이 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가까운 곳에 알프스가 펼쳐져 있으며 겨울에는 눈으로 덮이고 여름에는 푸르른 초원이 형성됩니다. 하이커, 스키어 또는 단순히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을 방문할 땐 라인 강 계곡을 놓치지 마세요. 유럽의 살아있는 수채화 같은 풍경입니다. 강 양쪽에는 고대 성들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화이트 리슬링 와인으로 유명한 루데스하임과 같은 꿈같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로렐라이 바위도 있으며 이는 슬픈 노래로 선원들을 매료시킨 세이렌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을에 라인강을 따라 여행하며 포도밭과 아침 안개를 통과하면 이곳이 유럽에서 가장 로맨틱한 길 중 하나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호 8.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 조용하고 겸손한 독일인들은 지능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인 사회적 신뢰와 규율의 부드러운 기술 덕분에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작은 것들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 일요일에도 사람들은 무인도로 옆 농산물 판매대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돈을 남겨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완전한 정직성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분실물을 발견하면 주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근처 나뭇가지에 걸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일의 대중교통은 대부분 안어 시스템에 기반해 운영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게이트나 장벽이 없지만 단속원이 언제든지 승차권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요금 회피에 대한 벌금은 약 60유로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방문객들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독일인들이 빨간 불에서는 절대 도로를 건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정이 되어 도로가 완전히 비어 있어도 아이들은 빨간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준다고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독일 사람들은 모든 작은 행동이
더 큰 사회에 기여한다고 여기며 생활합니다. 또한 독일 사람들은 매우 직접적이어서 문화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며 겉으로 포장하거나 해가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그냥 예의상 웃지 않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인식, 자기 존중, 그리고 강한 책임감으로 행동하며 이러한 특성들이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만듭니다. 7번.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이혼 법률입니다. 미국에서는 이혼 후의 배우자 지원금, 즉 위자료는 보통 정해진 기간이 지나거나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재정적으로 안정될 때 종료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다릅니다. 독일 법에 따르면 이혼 후 한 배우자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으면 특히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아내나 상당히 적은 수입을 올리는 아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닌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쪽이 재혼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아내가 재혼하지 않으면 남편은 이전의 생활 수준에 따라 매달 재정 지원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어도 결혼하지 않는 한 여전히 그 돈을 받습니다. 독일의 법률 시스템은 보통 가족을 위해 경력을 희생한 여성과 같은 더 취약한 배우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시스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은 수혜자가 직업을 찾거나 훈련을 받으려 하거나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과 외국인들은 독일에서는 이혼이 실제 결혼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번호 6. 환급 가능한 플라스틱 및 유리병. 독일에서 물이나 소다, 맥주를 구매할 때 단순히 음료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0.08유로에서 0.25유로 사이의 소액 보증금, 즉 펀드, FAND를 지불합니다. 이는 기발하고 환경 친화적인 병 환급 시스템입니다. 음료를 다 마신 후에는 슈퍼마켓의 역 벤딩 머신인 펌다우토마튼, 펜도토마튼으로 병을 가져가면 됩니다. 기계는 병을 삼켜서 확인한 후 구매나 현금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이 시스템은 플라스틱 병, 유리병, 알루미늄 캔에 적용되지만 우유팩이나 주스 박스와 같은 품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독일인들은 거의 병을 버리지 않으며 종종 빈 병을 수집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과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전적으로 합법적인 부가 수입입니다. 인상적으로도 독일의 병 반환율은 최대 97%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번호 5. 디지털 결제보다 현금을 선호합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은 놀랍게도 현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합니다. 당신은 베를린 중심의 식당, 제과점, 심지어 패션 매장에 들어가 누바르잘룽 캐시온이라는 안내를 듣게 될 것입니다. 100유로가 넘는 청구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긁는 것보다 지폐를 세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습관의 배경에는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디지털 거래를 통해 자신의 소비 패턴이 추적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현금을 사용하면 그들은 지출을 통제하고 과소비를 피하며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의 많은 은행과 소규모 사업체는 신용카드 처리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전히 전통적인 결제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여행할 때 유의할 중요한 팁. 항상 현금을 지참하세요. ATM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독일인들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에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신중한 예산 책정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독일은 고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디시플린은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번째, 크리스마스 시장. 독일인들은 크리스마스의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연휴 시즌의 따뜻하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11월 하순부터 전국 각지의 도시들은 아름답게 빛나고 크리스마스 시장, 웨이노트마크트, 이 문을 열어 황금빛 조명, 시나몬 향,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져 겨울 동화와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드레스덴의 스트라이젤마르크트와 뉘른베르크의 크리스킨들스마르크트와 같은 역사적인 시장들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밀드 와인, 글루바인, 전통 생강빵인 레브쿠헨, 과일 케이크, 슈톨렌 또는 신선하게 구운 브락보르스트를 꼭 맛보아야 합니다. 수공예로 만들어진 장터에서는 독일의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찬 매력적인 크리스마스 선물, 목조 인형, 향초, 도자기 등을 판매합니다. 아이들은 12월 6일 성 니콜라스 날에 신발을 내놓고 작은 선물을 발견하며 아드벤트 달력으로 아드벤트의 매일을 기대합니다. 독일인들은 12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교환하며 함께 평화로운 순간을 즐깁니다. 크리스마스 시장은 단순히 쇼핑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전적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시즌의 기쁨을 나누고 겨울의 중심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요리입니다. 독일 요리는 프랑스 음식만큼 섬세하지 않거나 태국 요리만큼 매운 것은 아니지만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추운 기후에 잘 적합한 요리로 돋보입니다. 전통 독일식 식사는 종종 고기, 감자, 빵, 맥주를 포함하며 간단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지지만 여전히 강렬하고 맛있는 풍미를 유지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요리 중 하나는 독일 소시지인 브루스트, 워스트입니다. 독일에는 1500종 이상의 소시지가 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커리브루스트로 구운 또는 튀긴 소시지를 썰어 매운 케첩 소스와 커리 가루를 얹습니다. 독일 전역, 특히 베를린에서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소시지 외에도 독일에서 꼭 맛봐야 할 요리는 구운 돼지족발입니다. 이 요리는 특히 바이에른에서 흔합니다. 돼지고기는 소금, 후추, 마늘로 양념한 후 속이 부드럽고 피부가 바삭해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천천히 구워집니다. 독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사우어크라우트와 으깬 감자와 함께 먹어 맛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요리는 전통적인 잔치에서 주식으로 제공되며 독일 맥주홀에서도 매우 일반적입니다. 독일은 고기 요리만이 아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프레첼은 사랑받는 빵으로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중심부가 특징이며 보통 버터, 소시지 또는 치즈와 함께 제공됩니다. 그 독특한 반짝이는 껍질을 얻기 위해 반죽은 굽기 전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담가집니다. 디저트로는 애플슈트루델이 가장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로 달콤한 사과, 계피, 건포도로 채워진 바삭한 페이스트리입니다. 비록 오스트리아에서 유래했지만 독일인들은 이 디저트를 너무 좋아해 그들의 음식 문화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맥주 언급 없이 마칠 수 없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 전통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516년이 라인하이츠케봇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맥주가 물, 보리, 홉, 효모로만 만들어질 수 있음을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독일 맥주의 순수하고 독특한 맛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300개 이상의 양조장과 5000종이 넘는 맥주로 독일은 맥주 애호가들의 천국입니다. 뮌헨에서 열리는 유명한 옥토버페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로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객을 끌어모읍니다. 두 번째로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독일을 생각할 때 종종 맥주와 소시지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독일의 축제 문화는 훨씬 더 풍부하고 독특합니다. 할로윈이 세계에서 가장 오싹한 축제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발푸르기스 밤, 월퍼지즈나처를 생각해 보세요. 이는 독일의 실제 마녀의 밤입니다. 4월 30일 하르츠 산맥에 있는 타일, 트네일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마녀, 요정, 고대 영혼으로 분장하고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에 모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날 밤 마녀들은 브로켄 산으로 날아가 춤을 추고 마법을 걸고 폭풍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축제는 민속과 파티 분위기를 혼합하여 음악, 맥주, 밤새 춤, 그리고 신비로운 테마 위식까지 포함됩니다. 독일의 야생하고 신비로운 면모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축제는 독일의 가장 화려한 코스튬 축제인 파스트나흐트, 페스트나처로 매년 2월이나 3월에 쾰른, 뒤셀도르프, 바젤과 같은 도시에서 열립니다. 이는 독일식 카니발의 모습이지만 더 대담하고 독특한 독일의 매력이 담겨 있습니다. 쾰른에서는 바이버 파스트나흐트, 웨이버 페스트나흐트라는 하루가 있어 여성이 남성의 넥타이를 잘라내어 남성 권력을 상징적으로 전복하는 날입니다. 이는 재미있으면서도 성평등을 겨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행렬 차량에서 던져지는 수천 개의 사탕과 초콜릿을 모으며 신나게 놀아납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두가 기묘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축제를 원한다면 파스나흐트가 완벽한 선택입니다. 첫째로 독일의 생활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로 이사하거나 방문할 생각이신가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곳의 생활비는 뉴욕보다 훨씬 낮습니다. 뮌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도심에 머무를 경우 원룸 아파트의 월세는 약 760달러에서 달러 1080입니다. 교외로 이동하면 가격은 약 540달러에서 760달러로 떨어집니다. 공동주택을 선호하신다면 월세는 325달러에서 540달러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간 공과금, 전기, 수도, 난방, 특히 겨울철 필수, 약 65달러에서 달러 110 정도 들며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위해 추가로 20달러에서 30달러를 더해야 합니다. 총 공과금은 대략 280달러에서 달러 320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음식 비용으로는 요리할 줄 안다면 월 160달러에서 달러 270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캐주얼한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면 약 11달러에서 22달러가 들므로 슈니체를 주문하기 전에 지갑을 확인하세요. 독일은 또한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월간 패스는 도시에 따라 53달러에서 달러 110 사이입니다. 독일에서는 건강보험이 의무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30세 이하라면 한 달에 약 87달러에서 달러 120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약 175달러에서 180달러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옷, 책, 피트니스, 오락 등의 기타 비용은 일반적으로 생활 스타일에 따라 5월 90달러에서 달러 250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 한 달에 약 920달러에서 1620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독일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현대적인 삶, 풍부한 문화 그리고 믿기 힘들 만큼 저렴한 맥주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으로 당신은 여기 정착할 의향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니라면 제로를 선택하세요. 댓글로 당신의 답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독일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놀라운 사실을 탐구했습니다. 이 정보가 이 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동영상을 좋아요하고 공유하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